네, 테슬라 2주 후인 3월 1일 투자자의 날 발표가 있을 예정이죠. AI 데이나 배터리 데이에서는 기술과 관련된 발표였고, 테슬라에서 땡땡 데이 할 때마다 재료 소멸로 인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떡락 데이 등으로 웃지 못할 오명을 만들었었죠. 하지만 이번엔 이름이 투자자 데이니까 진짜 투자자들이 환호할 만한,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만한 뭔가를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먼저 최근에 올린 트윗에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얘기를 하면서 마스터 플랜 3를 언급합니다. 모델 S나 X, 그 다음 모델 3,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만든 게 마스터 플랜 1에서 2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서 한 번 더 기대감을 들게 하죠. 과연 마스터 플랜 3는 얼마나 대단한 계획일까? 솔직히 처음 마스터 플랜이 발표될 때에는 야, 저걸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코웃음치고 조롱하기 바빴지만 결국 대부분 해냈거든요. 그리고 투자자의 날 포스터 뒤에 환공포증 걸릴 것 같은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네, 바로 모델 Y의 외골격입니다. 여기 기둥도 같이 있는 걸로 봐서 빼박 같기도 합니다. 샌디 멀로라는 친 테슬라 엔지니어분이 이에 대한 해석을 밝혔는데요. 이 포스터에서 전체적으로 보이는 테슬라 모델 Y가 5304개라고 합니다. 이건 하루 만에 만드는 모델 Y의 개수고, 365일을 만든다면 1년간에 190만 대를 만들 수 있다. 자, 작년에 테슬라 전체 모델 판매량이 130만 대였어요. 그런데 모델 Y만 190만 대 만든다는 건 딱 한마디로 요약 가능하겠죠? 생산의 혁명. 네, 아마 기가프레스에 이은 획기적인 생산수단의 혁신을 보여줄 거라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금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자의 날 기가 텍사스 내부를 견학하는 일정이 있는 걸로 보아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최근 공개된 공장 내부 사진을 보면 새로운 스탬핑 라인을 다수 건설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마 모델 Y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을 거라는 추측이 더욱 합리적으로 들리는 까닭이겠죠. 물론 한편에서는 모델 Y가 아니라 저가형 모델 Q 대량 생산에 관한 것이다 라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화질이 굳어서 좀 안 보이는데 뒷 엉덩이가 조금 더 높은 엉짱 모델이 아니라 해치백 스타일의 모델 Q일 것이다 라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사진의 저 뒷모습, 네, 엉덩이가 묘하게 더 들려있죠? 이거는 해치백일 수밖에 없다. 향후 로보택시는 25,000달러 수준의 저가 모델이 나온다면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될 것이다 라는 세미 공개행사 때의 발언과 10월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발언, 그 다음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 25,000달러 이하 가격의 차량 질문에다가 아직 스포일러를 할 수 없다, 석 달 뒤에 보자 라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엔 진짜 저가형 모델, 흔히 말하는 모델 Q가 나오는 게 아닐까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 거죠. 사실 테슬라의 모델 Q 25,000달러 저가형 모델보다 지금 모델 3, 모델 Y도 IRA 감축법으로 7,500달러 할인을 받고 테슬라 자체 할인 10,000달러를 넘게 받으면 정말 싸진 상황이에요. 싸게는 30,000달러에서 비싸게 50,000달러 정도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할인 판매 이후 재고가 빠르게 감소 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3,000만 원을 주고 소나타, 테슬라 중에서 어떤 걸 고르라고 하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놀라지 마세요. 오리건주 같은 경우는 정부 세액공제 7,500달러, 주정부 보조금 7,500달러, 도합 15,000달러의 할인으로 모델 3 기본형 같은 경우는 이미 26,990달러 가격이 나온 겁니다. 하나 3,000만 원 정도 가격인데 이 정도면 진짜 소나타보다 싸진 가격이거든요. 게다가 취득세, 기름값, 각종 유지비 등을 합치면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 돼버린 겁니다. 전 자동차 업계는 완전 비상이 걸린 거죠. 치킨 게임을 하려고 해도 게임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영업이익률이 경쟁사랑 상대가 안 돼요. 현재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대략 17%, 다른 업체들과 최대는 3배, 적게는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테슬라는 여기서 더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업체들은 더 이상 여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가격 인하를 한다는 것은 적자를 감수하고 팔겠다는 거거든요. 기술 발전에서는 S커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산업계에서 기술이 태동할 때는 낮은 기울기로 가다가 성장기 때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 높은 기울기를 유지 후 다시 완숙한 기울기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를 스마트하게 극복하는 전략을 사용했죠. 처음에는 모델 S, X와 같은 고급형 스포츠카를 전면에 내세웠고, 두 번째로는 모델 3, Y와 같은 메인스트림을 통해 점유율을 올리고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마지막은 대량 생산에 이은 보급
고급형 모델의 런칭으로 성장의 기울기가 계속해서 유지되게끔 하는 전략입니다. 또한 이 전략은 전기차에만 그치는 게 아니죠. 전기차에 이어서 자율주행, 그 다음은 에너지, 마지막으로 AI 로보틱스까지. 어쩌면 미래에서 왔다고 해도 믿을 만큼 각 첨단 산업들을 모두 점유하고 있는 테슬라. 최근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연례 리서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미래 기술에 대한 뽕이 약간 차있긴 하지만 여러모로 좋은 정보들도 있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측은 2030년까지 주식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을 할 기술 분야로 AI, 에너지, 로보틱스, 그 다음 유전자 시퀀싱, 블록체인 5개를 꼽았는데, 보시면 유전자 시퀀싱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테슬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자율주행으로 인한 물류의 혁명을 소개합니다. 자율주행 트럭이 나오면 절반,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나 드론이 등장한다면 사실상 물류 비용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마일당 획기적 비용 감소를 얘기를 하는데, 자가용 운영 비용이 1871년에는 1.7달러였지만 2030년에는 0.25달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산업구조에 있어서 엄청난 혁명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 리포트는 엄청 길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댓글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아니 근데 캐시우드 그 누나 이제 한물 간 거 아닌가요? 물론 최근에 퍼포먼스가 조금 안 좋긴 했어요. 그래도 이 누나 나름의 기술 인사이트는 있습니다. 한번 볼만은 해요. 특히 과거의 결과가 미래를 담보하진 않잖아요. 실제로 2017년 이 누나가 테슬라 투자할 때 글로벌 전기차 성장률을 아래 직선으로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파괴적 혁신 테슬라에 의해 엄청난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2020년 GPT-3를 훈련시키는 비용을 2020년에 거의 460만 달러에서 2022년에는 아크가 추산하기 74만 달러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45만 달러밖에 들지 않았어요. 이 누나가 기술에 있어서 엄청 낙관적 전망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파괴적 혁신이랑 그런 겁니다. 이게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우며 일어난다면 기존의 1차 함수를 따르는 게 아닌 2차 함수의 형태로 압도적으로 성장하니까요. 미래는 기술에 있습니다. 또한 돈 역시 기술을 알아보는 사람이 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테크와 경제 지식 잘 녹여내서 양질의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